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운행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3일 시행됐습니다. 시행 첫날 경찰은 현장 단속에 나섰는데 아직까지 시민 인식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당분간 계도를 할 계획입니다. 분리수거가 도입된 지 26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재활용품의 분류는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운대구가 아파트 내 분리수거 실태를 점검했는데 상황은 예상보다 심각했는데요.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13일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감염자는 24명으로 댄스 동호회 집단 감염이 두드러졌습니다. 부산시는 이 동호회 연습실 출입자 80여 명을 대상으로 추가 감염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한 병원에서 코로나19 검체 채취를 마친 진단키트를 가져간 70대 여성이 검거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뉴스입니다. 이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때는 면허가 있어야 되고 헬멧 착용도 의무화됐습니다. 대상은 전동 킥보드와 전기자전거, 전동 이륜 평행차로 페달 없이 전기로만 작동하는 탈 것이 해당됩니다. 단속 첫날의 모습은 어땠을지 김한식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전동 킥보드를 경찰이 멈춰 세웁니다. 자전거 전용 도로로 오셔가지고 이제 인도로 올라오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반 사항이 되시거든요. 그리고 또 안전모드 미착용하셨습니다.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요. 13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됐는데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습니다.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제가 만약 이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운행한다면 안전모자 미착용 그리고 보행자 통로 운행 금지 위반에 해당됩니다. 각각 벌금 2만 원입니다. 운전자 이외의 동승자가 탑승해도 위법입니다. 또 13세 미만 어린이가 이용했을 경우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와 더불어 술을 마시고 운행을 해도 처벌 대상입니다. 하지만 이용자들은 자세한 법 조항까지는 모릅니다. 헬멧, 그다음에 음주운전, 그다음에 인도 통행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찰은 선 개도 후 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민들이 아직까지 전동 킥보드에 대해서 인식이 아직 조금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돼서 약 한 달 정도 충분한 계도 기간을 거쳐서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관련 사고도 매년 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지난 2017년 전체 8건이었던 사고가 지난해 34건,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여러분은 분리수거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한 번쯤은 귀찮거나 바빠서 재활용품을 일반 쓰레기 봉투에 버린 적 있으실 텐데요. 해운대구가 아파트 내 분리수거 실태 점검에 나섰는데 상황은 예상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해운대 신도시의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 언뜻 보기에는 재활용품이 종류별로 정돈돼 잘 분류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가까이서 보면 현실은 다릅니다.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하는 플라스틱이 뒤엉켜 있고 일회용 용기에는 음식물이 그대로 묻어 있습니다. 올해부터 달라진 투명 페트병 배출 방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투명 페트병의 상표를 제거하지 않거나 플라스틱 뚜껑을 따로 분리하지 않은 채 투명 페트병 자리에 버린 겁니다. 아예 일반 플라스틱 자리에 버려진 경우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반 쓰레기인 알약 포장재나 칫솔, 빨대 등도 버젓이 플라스틱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날카로운 쇠 같은 거나 유리병이 깨져서 나온다거나 그런 거를 저희가 수작업으로 하거든요. 수작업으로 하는데 되게 위험해요. 밤에 작업을 하기 때문에 잘 보이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좀. 일반 쓰레기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쓰레기를 꾹꾹 눌러 담은 종량제 봉투, 이미 용량 초과입니다. 내용물은 어떨지 뜯어봤더니 마구잡이로 버려진 쓰레기가 민낯을 드러냅니다. 생활 쓰레기를 버리는 이 종량제 봉투 안에서 나온 이 쓰레기들인데요. 이 보시는 것처럼 이 비닐봉지,
그리고 이 플라스틱, 먹다 남은 이 음식물까지 이 분리수거가 전혀 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의료용 폐기물인 주사바늘부터 분리배출해야 하는 건전지, 불가연성으로 전용 쓰레기 봉투에 넣어 버려야 하는 모래까지 쏟아져 나옵니다. 생각보다 저는 이제 우리가 분리수거한 지 오래돼서 잘 되고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열어보니까 좀 상황이 그렇고 저도 또 반성하게 되네요. 분리수거와 자원 재활용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가정에서부터 제대로 분류되지 않으면 결국 자원의 재활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1년에 350억이라고 하는 이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은 너무나 아깝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정해진 대로 분리수거만 해주신다고 하면 이 350억은 절반으로 줄 것이고 절반으로 줄은 예산을 가지고 다른 데 우리는 얼마든지 좋은 곳에 쓸 수가 있습니다. 한편 해운대구는 제대로 된 분리수거로 재활용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6월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재활용품 품목별 배출 요일을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13일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감염자는 24명으로 댄스 동호회 집단 감염이 두드러졌습니다. 수영구 소재 댄스 동호회 구성원 1명이 검사 후 확진됐고 관련 접촉자 20명을 추가 조사한 결과 동호회원 8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해당 동호회 연습실에 출입한 사람이 8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 만큼 부산시는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중 학생은 유치원생 1명, 초등생 1명입니다. 감염 경로를 보면 기존 확진자의 가족과 접촉자 9명, 감염원을 알 수 없는 사례 5명, 경남 김해 확진자 지인 2명 등이 포함됐습니다. 부산의 한 병원에서 코로나19 검체 채취를 마친 진단키트를 가져간 70대 여성이 검거됐습니다. 지난 12일 오후 6시 20분쯤 수영구의 모 병원 응급실 출입구 앞에서 검체 채취를 마친 코로나19 진단키트 32개가 사라졌습니다. 남부경찰서는 CCTV를 통해 70대 여성이 진단키트를 가져가는 모습을 파악하고 자택에서 해당 여성을 검거했습니다. 해당 검체 키트는 해당 여성의 자택에 그대로 보관돼 있었습니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병원 측의 진단키트 관리가 허술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원전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서 시작해서 고리 1호기 해체 시기도 점점 다가오고 있고 또한 삼중수소 검출 이슈도 있습니다. 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은 실체 없는 두려움을 견뎌야 하는데 원전 인근 지역 기초지자체들이 전국 원전 인근 지역 동맹을 만들어 주민 안전 등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정미영 금정구청장이 전국 원전 동맹의 부회장이기도 한데요. 전화 연결해서 원전 안전과 관련된 이야기 나눕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금정구청장 정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동맹에서 며칠 전 박재호 의원을 방문해서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에 대해 요청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먼저 원자력 안전교부세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에는 원전이 24기가 가동되고 있는데요. 원전은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서 생산 단가가 낮아서 국가 경제 발전에는 이바지를 하지만 원전 인근 지역 주민의 314만 명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원전 사고 위험에 노출된 채 국가로부터 아무런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고 수십 년 동안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네. 원자력 안전 교부세가 만들어지면은 원전 인근 16개의 지방자치단체는 원전 전담 부서를 신설하게 되고요. 방제 계획을 수립하고 또 시행하는 등 원전 인근 지역 314만 주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원전 지원금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쏠려 있어서 원전 인근 지역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가 있고 또 지역 균형 발전을 견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꼭 필요한 법입니다. 덧붙여서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원자력 안전 교부세의 재원은
내국세의 일부로 마련되기 때문에 전기세가 인상되는 등 주민의 추가 부담이 전혀 없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원자력 안전 교부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요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도 그렇고 원전 해체까지 인근 주민분들께서 굉장히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 마련도 촉구하고 계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지난해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의 영향으로 고리와 월성 원전 6개가 셧다운 되었죠. 예. 삼중수소 검출이 되고 공극이 발생하고 수소 제거 장치 결함 등이 발생해서 우리 금정구를 포함한 원전 인근 지역의 국민의 불안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까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하니까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간 전국 원전 인근 지역 동맹은 원전 안전과 관련된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을 발표하면서 원전 사고로부터 314만 원전 인근 지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해왔었는데요. 지난달에는 행정안전부와 국회를 연달아서 찾아서 원자력 안전 교부세를 신설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했고요. 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서도 해양 투기라면서 강력히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전국 원전 인근 지역 동맹은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기본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314만 국민의 목소리가 국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앞으로의 활동 계획과 함께 주민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16개 지방자치단체의 314만 국민의 대표격인 전국 원전 인근 지역 동맹은 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보상인 원자력 안전 교부세 신설에 힘을 모으고 지역 공중파 방송, 일간지 기고, 포럼 개최 등을 통해서 원자력 안전 교부세 신설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국민 여론 형성에도 박차를 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각종 원전 정책에 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여야와 계속해서 면담하고 건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원전 안전과 사용 후 핵 연료 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대책 마련을 요구하겠습니다. 또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고 정부와 여야가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지역 주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일상화한 재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원자력 안전 교부세를 기반으로 빈틈없는 안전 정책을 시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원전 위험이 지속적으로 도사리고 있는 만큼 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각종 안전장치 마련을 위해서 더욱더 힘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미영 금정구청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던 20대 남성 A씨가 3시간 만에 검거됐습니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10시쯤 해운대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출동해 남구 광안역에 있던 A씨를 붙잡았습니다. 사단법인 부산바이오푸드테크협회 준비위원회가 13일 부산시청에서 발대했습니다. 준비위는 이날 부산경제진흥원과 푸드테크 연관산업의 진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준비위원장인 김효정 푸드업 대표를 초대 협회장으로 추대하고 향후 협회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바이오푸드테크협회는 푸드테크 연관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식품 유관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부산의 기업과 상인단체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푸드테크는 식품과 기술의 합성으로 식품 산업과 연관 산업의 4차 산업 기술을 접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고 이건희 회장이 2만 점이 넘는 미술품을 기증하면서 전국 곳곳에서 이건희 미술관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 이어서 중구에서도 유치 의견을 밝혔는데요. 이번 시간 최진봉 중구청장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눕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SNS를 통해 부산 중구에 이건희 미술관 유치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히셨는데요.
특별히 중구에 미술관을 유치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우리 이 부산 중구는 예. 뭐 부산 시민들이 다 아시다시피 이 근현대 사회의 중심에 있는 그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근현대 사회 우리 객동기에 우리 삼성 이병철 회장님께서 삼성물산을 기반을 잡은 곳이기도 하고 삼성의 역사가 묻어 있는 곳이라서 우리가 미술관을 우리 중구에 유치하는 것이 제일 타당하다고 보고 우리 국민들도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네, 지자체 간 경쟁이 상당히 치열한데요. 미술관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중구가 그만한 차별성과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 우리 지금 중구는 또 우리 부산시장님과 하고 부산시장님도 부산에 유치하는 것을 원하고 있고 해서 우리 중구에 지금 근현대 역사관도 우리 중구에 있고 또 한국은행도 지금 비어 있습니다, 자리가. 예. 그래서 또 북한 시대를 열면서 우리가 오페라 하우스하고 연대해가지고 우리 이건희 회장님의 미술관을 유치를 하면은 부산에서도 또 우리가 문화 예술이 굉장히 제일 많은 메카가 있는 중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술관을 중구에 꼭 우리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문화의 서울 집중도가 극심한 만큼 이건희 미술관이 중구에 지어진다면 문화의 균형 발전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에서도 유치를 하려 하지만은 일단 그 지방화 시대에 우리 부산에서 유치를 하는 것이 저는 뭐 아주 타당하다고 생각했고 우리 박영준 부산시장님께서도 지금 이건희 미술관을 부산에 유치하는 것을 저도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중심으로 계속 갈 것이 아니고 지방 도시의 미래가 지금 점점 우리 중구도 그렇고 부산시도 그렇고 지금 시약해 가고 있는데 우리 부산에 꼭 유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만약에 중구에 유치가 된다면 어떤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예. 우리 중구가 어쨌든 부산시의 모든 문화 예술의 중심입니다. 메카입니다. 그래서 미술관이 유치됨으로써 우리 중구의 모든 문화 예술이 같이 연결됨으로써 우리가 문화 예술이 살아 숨쉬는 그 현대사의 그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으로 우리 중구가 발전하고 또 부산이 발전할 것으로 믿어 심지 않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진봉 중구청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13일 오후 해운대 문화회관에서 마스크 나눔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코로나19로 무대에 서지 못했던 가수들이 지역민들과 함께 코로나19를 이겨내자는 의미를 담아 마련했습니다. 주최 측은 콘서트에 참석한 주민들에게 마스크를 무료로 나눠주며 코로나 극복에 대한 응원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부산시가 만 50세 이상 신중년 일자리와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맞춤형 지원 대책을 마련합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5차 비상경제대책회의 결과를 공유하고 신중년의 일자리를 위한 전담팀을 구성해 일자리 연계와 기관별 지원 기능 중첩 등을 해소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일자리를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700명의 신중년 일자리를 추가로 제공할 생각입니다.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320명, 수익을 창출하는 시장형 일자리 80명, 취업 알선형 일자리 200명, 부산형 신중년 고용 장려금 지원을 통한 일자리 100명 등의 새로운 일자리들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22년에는 100억 원을 들여 1,800명의 일자리를 추가하고 자신의 경력을 활용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사업과 자원봉사활동 지원도 이어갑니다. 이와 함께 각종 복지 지원 정책에서 소외된 신중년을 위한 종합 지원이 가능한 신중년 재기 복합타운을 조성해 신중년의 힘이 되는 도시로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